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안워스에서 법규 맡고 있는 김명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이미 이 간결 가지고 공부했던 분들, 위안워스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 나왔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놓친 것이 생길까봐 가지고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개정된 걸 최대한 넣고 몇 가지에 대한 수정된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책 가지고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놀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간결, 간호의 결을 파악하다 간결 시리즈의 법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다음 거 먼저 볼게요. 왜?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61페이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단 보건소장 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내용들이 지금 노란 색깔 쳐준 거 보이시죠? 바뀐 내용인데 혹시 이제 다른 책 보고 계신 분들도요. 이거 지금 시행령 제13조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지역보건법이 되겠죠. 지역보건법 내용 한 번 더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 시험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느냐? 보건소장 한 명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닥터가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의 장이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161페이지를 펴서 보시게 되면 원래는 그냥 임용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들이 안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 의료기술 이런 데 있는 의무 양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놔 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시리즈 중에서 누구? 치과 의사 등장하십니다. 한의사가 등장하십니다. 원래는 의사만 됐었는데 이제 치과 의사랑 한의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산사, 어이구, 간호사, 오케이 났어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의료인 5종 세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달라진 점이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약사 선생님들은요 의료인이 아니죠. 보건의료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밀접하게 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 세 종류가 같이 일을 참 많이 하죠. 약사 선생님까지 들어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해.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그렇죠? 우리 약사까지도. 그리고 또 5월 나왔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요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냥 약무, 간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자 이렇게 의료인 5종 세트 앤드 약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과 관련된 업무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건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안 돼요. 여기 보건 등이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업무? 그 뭐야? 틀린 문장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한 게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한마디로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고 한다는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무조건 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이걸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느냐? 자, 공무원은 1, 2, 3, 4, 5, 6, 7, 8, 9급 공무원까지 나눠지고요. 간호사가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면 9급이 아니라 8급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근데 8급 이런 거 없어. 4급 공무원인 경우는 1년 경력만 있으면 돼. 어디서? 보건 등 직렬에서 1년 경력 있으면 돼. 자, 5급 공무원은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의 급수네요. 이런 경우는 5급 공무원 몇 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되면 보건소장 자료로 갈 수 있어. 굉장히 좀 빠르게 1년만 4급인 경우는 4급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4급 공무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년이고요. 5급은 3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공무원이거나 그렇죠? 4일입니다. 자, 5급 공무원이면서 3년 이상이거나 라는 것.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1년이나 3년이 지나면 보건소장 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꼭 체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으로 안 적혀있는 내용 다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앞에 보는 내용들은 뭐냐?
76페이지 앞을 잠깐 돌아갈게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나 시험에 자주 나온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건 책에 제가 실어놓은 내용이고 숫자가 바뀐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역학조사반에 대한 구성. 역학조사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역학조사는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가 발생했어. 어떤 결과? 안 좋은 결과겠죠. 감염병이 이미 창궐한 거예요. 근데 이 감염병이 원인이 뭐야? 원인이 무슨 물 때문이야, 공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역학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찾고 싶다? 그렇지. 원인을 찾고 싶은 원인을. 요걸 찾고 싶은 거다. 그래서 원인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뭐 블라블라 써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특히 여기 써있는 거 중앙역학조사반 국가에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국립 중앙에서 30명 이상은 동일합니다. 바뀐 거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그 다음에 시도하고 시군구의 역학조사반은 원래 20명이었는데 20명에서 뭘로?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0명은 아닌 거예요. 20명 아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20명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우시고 78페이지 펴셔가지고요. 78페이지죠. 이거 감염병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맞죠? 76페이지. 6페이지. 역학조사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군구와 시도의 역학조사반은 모두 그렇죠. 10명이 정답이다. 10명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쉽다 생각하면 돼요. 증가됐나? 감소됐나? 이게 약간 애매모호 아리까리 하시면 공무원을 또 줄인 거예요. 지금 공무원 되게 많이 안 뽑잖아요, 여러분들. 간호직 공무원도 정권마다 다른데 이번에는 완전 축소시켰어요. 몇 명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소시켰나 보다. 공무원인데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암기하기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 자, 2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엄청 중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사실 최근에 2024년도에 나왔던 법규 시험 중에서 이 담뱃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뱃값 얘기가 뭐냐? 국민건강 증진 관련된 법이에요. 국민건강 증진법에 관련된 건데 238페이지 저도 같이 좀 펴볼게요. 자, 같이 보시게 되면요. 요 내용에 보면 자, 어떤 경우에 금연을 하는데 여기선 금연해야 돼. 절대로 흡연하면 잡아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흡연하면 벌금 문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 자, 여기 증진법 내용 중에서 다 똑같고 뭐가 달라졌냐면 몇 미터 이내에서 필 수 있는지가 달라졌는데요. 조금 더 강화된 거지. 옛날은요. 10m 이내에서 피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 조치를 취했어요. 금연구역 안내표지 표지가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10m 이내에서 피게 되면은 다 이제 벌금 물거나 이제 어떤 그 사람에게 뭐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10m가 아니라 반경이 여기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면 원래는 몇 미터? 10m에서 이제 더 늘어났어요. 30m까지도 피지 마 라고 되는 거죠. 뭐 저같이 비흡연자들한테 사실 좋은 소식이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10m랑 30m 차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제 키가 아직 2m는 안 되지만 한 2m 70 될 텐데 내가 여기서 5명이 서 있는 거리보다 한참 더 많이 있는 거리가 10명이서 15명 이상 쭉 나열했던 거리만큼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훨씬 넓게 30m로 더 넓게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더 넓게 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반경 자체가 넓어졌다고 하는 거. 요렇게 여기서 30m까지 더 넓어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숫자가 좀 바뀐 게 있었는데 20명에서 10명 줄어든 거 하나 있었고 10에서 오히려 30으로 늘어난 게 하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간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설명드렸고 이거 외에는 안심하시고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는 거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더 추가로 패스 177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다 우리 네이버 카페 위아너스에 정어표를 올려놨어요. 정말 정어표 보시면 간결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문제가 참 오답 없이, 오류 없이 만들면 좋지만, 이게 제가 직접 책을 만들다 보니까 편집 디자이너한테 넘어가면서 한번 오류가 생기고 인쇄소로 가면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다른 책에 비하면 오류가 진짜 없는 편이고요.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책임지고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숨기거나 우리가 오류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하나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위아너스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요. 자, 보여드리게 되면 요런 거죠, 요런 거. 페이스 177의 법규 제3회차의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쉽게 문제 보기가 오류가 난 것 뿐이고 해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갔다. 해설 내용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나 문제 보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거는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우시면 돼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다 이미 강의했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기에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예전에 산 책을 갖고 계실까 봐 개정되기 전에 책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법규 3회차 몇 번입니까? 79번 같이 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좀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서 1번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워라 라고 설명을 문제 풀이 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지금 알려놓고 이거 왜 중요하냐? 보건소를 추가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보건소는 시, 군, 구마다 한 개씩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가 너무 큰 곳이에요. 구가 너무 커요. 한 개 가지고는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한 개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는 혼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원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누구랑 얘기한다? 요게 바뀐 거죠.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누구?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구랑? 보복장이랑 미리 협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했던 행안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으면 요건 다 저희 해설에는 문제 없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지우셔야 된다.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의 장이 같이 합의하게 돼 있다. 머릿속에 지금 쏙 집어넣으시길 좀 바랄게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나와도 뭘 고르면 된다? 지자체의 장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 드릴 건 뭐냐면 177 문제의 5회차 68번 문제를 제가 보기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보기만 변경되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또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문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제가 저희 책에 2025년을 사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2025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지우고 24년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적용시키시면 문제에 아무런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같이 볼게요. 우리가 강원사가 되게 되면 늘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신규 강원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강원사 되는 경우는 여기 써 있죠.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년 몇 년? 매 3년이야. 3년이 되는 날마다 그 3년이 되는 날 발급받은 날이 아닌 3년이 되는 그 해의 며칠 12월 31일 그 해의 마지막까지 꼭 반드시 보복장한테 신고해라 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4년 여러분들이 뭐 3월에 받는다. 병원증 받았다. 3월에 받았다. 그러면 2024년이니까 1년 지나면 뭐예요? 2025년이고 또 1년 지나면 뭐예요? 2026년이고 그쵸? 2026년 또 1년 지나면 2027년이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본인의 실태와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그 해에 12월 31일까지입니다. 3월이 아니라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달라진 내용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른 책보다 이 간결이라고 하는 법규책이 제일 늦게 나온 이유가 가장 최대한 많이 개정된 내용으로 출간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누락된 것들도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